이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시계도 더욱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 또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일 밤 귀국했는데요. 이번 순방에서는 나토 방산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몽골과 경제협력 확대 발판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반면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는 독일에 밀리면서 K방산 수출 전략의 과제도 확인을 했죠. 관련 내용 굿모닝 이슈 브리핑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 시사 소식을 누구보다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굿모닝 OBS의 어린 왕자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이강규 박사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래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바쁜 일이 생기셔서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뭐 삶이라는 게 다 그렇네요. 이렇게 무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뭔가 일정들이 턱턱턱턱턱 생기는데요. 아이고, 우리 어린 왕자 얼굴 상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뵐 때 또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밝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만나게 되는데 오늘 나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또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11일 밤 귀국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 종합적인 평가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사실 나토가 되게 그 안보와 관련된 유명한 국제기구지만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큰 접점이 그간은 없었는데요. 네. 뭐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IP4라고 해서 인태 지역에 있는 4개 주요 국가를 이제 초청해서 같이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어서 뭐 그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저희 대통령님이 참석을 하신 거고요. 뭐 일단은 어쨌거나 이제 유럽 중심의 그런 다자 안보 기구긴 하지만 이제 나토가 관심 써야 될 이야기들이 글로벌적으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한국도 좀 어느 정도 동참을 하는 모양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방산을 굉장히 이제 주요된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의 주요 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미 폴란드나 이런 국가들의 수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저변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번 참석에서는 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상회의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국가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놓고 보자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지만 노르웨이랄지 뭐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런 유럽 국가들과 이제 만나서 양자 간에 또 대화도 나눴거든요. 뭐 이런 점들도 여러 가지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제 몽골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몽골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도상국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또 원자재나 아니면 뭐 이런 자원 측면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의 성과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상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뭐 좀 잡음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몇 번 가다 보니까 뭐 네. 관례적으로 가는 측면도 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익을 그러니까요. 예, 또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무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우리 기업들이 연간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이제 방산업계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 더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더 큰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존에는 이제 양자 간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제 예. 협상을 하거나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됐다면 이제 나토라는 유럽으로 묶여 있는 시장 자체를 한꺼번에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달 기본 협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조달 시장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해서 나토 회원국 전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이런 네. 것을 위한 이제 협의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그 시작 자체가 이제 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이 이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이고 지금은 뭐 워낙 반도체가 핫하고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또 언제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도 방산이라는 항목은 뭐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일석이조로 노려볼 수 있는 분야고 그런 분야의 시장을 좀 넓혀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전쟁 초기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서 무기의 지원을 조금 요청한 바가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죠.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은 일단 약속을 했습니다만 역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게 러시아가 반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피해 갔습니다. 네, 뭐 사실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방산 같은 분야에 있어서 이제 무기를 원하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제 무기의 우수성이 계속 입증이 되면서 이제 뭐 방공 무기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필요로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격 무기를 준다는 거는 좀 많은 그렇죠. 부담스러운 예. 상황이거든요. 예. 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러시아 한 국가를 바라본다기보다는 또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 또 러시아를 홀대하게 된다면 나중에 남북 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좀 도움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전략적인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명분상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또 거절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이제 적절한 조화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원은 하지만 좀 살상무기가 아닌 비살상무기 측면에 집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우크라이나로서도 꼭 무기로만 전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네. 물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여를 한다면 뭐 좋은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났는데 만찬을 통해서 네.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박 건조에 대한 우리나라의 도움을 원하는 상황에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또 뭐 나름 기분이 좋았는지 이전에 얘기했던 그 골프 회동을 결국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추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을 예. 논의하거나 아니면 뭐 정상들을 초청해서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대통령을 초청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좀 미국이 급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의 그 해군 발전과 현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함정수에서 서서히 미국이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도 함정을 건조하면서 좀 세력을 맞춰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그만큼 높이 평가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을 한다는 거는 뭐 많이 있는 일인데 그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 네. 네. 만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부 청취자분들은 뭐 골프 치기로 한 게 뭐 이렇게 큰 뉴스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정상 네. 간의 이 만남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들이 이제 통역을 거치다 보면 실질적인 대화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골프를 치면서 긴 시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기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진 네. 몽골 국빈 방문. 우리나라 뭐 굉장히 친한 우방국입니다. 몽골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서로가 원하는 것을 가끔씩 자주 주고받아 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세파이 협상 타결이 됐고 핵심 광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군요. 네, 사실 몽골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전략적 위치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복잡한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우리와도 어느 정도의 교류를 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많은 몽골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노동시장에서 많이 요새 일을 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실생활에서도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제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뭐 편의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여행도 요즘에 네,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몽골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뭐 먼 국가는 아닌데, 예, 음, 경제 규모로 따지면 사실은 뭐 양국 간에 그렇게 많은 교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지만, 네, 뭐 그런 서로의 무역 파트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물적인 측면, 또 자원적 측면, 이런 측면에서 음, 굉장히 좀 중요한 국가고,
또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몽골을 공략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세파가 체결된 거는 양국 간의 관계 격상의 하나의 중요한 징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 뭐 이번 방문에서 이재명 네. 대통령이 이제 받은 선물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몽골 대통령이 조랑말 2마리를 선물했군요. 네, 뭐 아시는 것처럼 몽골이 기마민족의 후예지 않습니까? 예. 또 지금도 뭐 파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넓은 초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라는 게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른 국가인데 이제 그래서 말을 선물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 대한민국의 정상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정성을 많이 보여준 게 아닌가 또 우호적인 감정을 많이 내비친 음, 것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튀르키예는 기념권 청구와 실탄을 전달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예. 많은데 뭐 선물로 이렇게 무기를 준다는 건 사실 쉽지 예. 않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뭐 반입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튀르키예도 방산 쪽에서 발을 담그고 있고 음. 자신들이 제작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을 뭐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정상들에게 뭐 권총을 돌렸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찌거나 맞춤형 선물이라기보다는 정상회의에서 전체를 상대로 주는 기념품의 형식이기 때문에 자국을 좀 알릴 수 있는 자국이 좀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선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터키, 튀르키예인데 어떤 의미였을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터키 분들 혹시 주변에 있으면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네. 어, 자 몽골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몽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정학적으로도 뭐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독특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북한과도 외교를 오래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돼 있고 교류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제3국 같은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진해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몽골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북한과의 교류도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몽골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놓고 보면은 여러 차례 그런 어떠한 기회를 좀 마련해 주려는 측면을 보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네, 이번 대통령님 방문을 통해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어떠한 좀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 이번 몽골 방문에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미국과 이란 이야기, 중동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답답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뭐 뉴스들만 들여다보면 호르무즈를 막아놓고 그 대가로 안전을 볼모로 트럼프가 20% 통행료를 받겠다. 예, 네. 사실상 그 휴전은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저희가 언제까지 이 중동 사태를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예, 네네.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가 싶으면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앞서 서두에서 제가 이제 여름에 더운 날씨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했는데 이 중동 음, 사태를 뉴스를 볼 때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예,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오늘 아침에 그러한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다시 재점화가 된 상황은 이것이 뭐 전략적인 사고를 깔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발적인 계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어, 워낙 트럼프 대통령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면 기저에는 뭐 이 MOU 체결을 통해서 이제 최종 협상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란이 다시 상선을 좀 공격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보복이 들어간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즉흥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암살 1순위다라는 정보를 또 줬다는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격노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게 또 약간의 감정이 실린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뭐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뭐 주식 시장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또 유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정말로 예측이 안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이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궤적들을 따라서 이 네.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마무리가 있으면 이제 점점 뭐 끝나가겠거니라는 생각들이 무색할 만큼 뭔가 계속해서 돌발 상황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국민들도 계속해서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는 것 예. 같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내놨을 때 뭐 이스라엘이 조작이다 네. 막 이런 의구심의 눈총도 있었는데 최근 뉴스 보면 이란 매체가 뭐 이런 것을 좀 확인해 줬군요. 하메네이의 복수 대상에 트럼프와 마크롱 등을 지목했다. 네, 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정보를 줄 때는 근거가 없이 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신뢰할 만한 근거를 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언론에 공개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은 뭐 어쨌거나 뭐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인지가 중요한데 네, 뭐 사실은 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내비쳤을 때 그 파장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일상적인 자기네들끼리 어떠한 그러한 논의가 새어나간 것인지는 좀 복잡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이란 뭐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겠죠? 뭐 언젠가는 돌아와야 된다고 보고요.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도적인 문제인 거고요. 이제 예. 큰 틀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즉흥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그 음, 돌아오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이런 것들은 참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결국 독일에게 고배를 마셨죠. 뭐 여러 가지로 뭐 수확도 있었고 나름 이해는 됩니다만 앞서 제 나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한국보다는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좀 해석이 국내에서도 네, 분분한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저희가 뭐 기술력으로는 크게 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상품성 면에서는 뭐 괜찮다는 평가가 다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그러한 뭐 경제적인 고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고려가 당연히 들어갔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상품성을 잘 설명하는 단계에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캐나다가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좀 나토 국가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음, 좀 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무기를 운영한다고 할 때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올 때 미국에서 들여오는 게 사실은 우리의 기존의 무기 체계와의 뭐 어떠한 상호 운영성이랄지 뭐 그런 네,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가 음, 되었는지는 음, 모르겠으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우선시 됐다면 향후 우리가 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떠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쨌거나 뭐 우리 무기의 우수성 아니면 경제성 이런 측면에 좀 집중을 했다면 그 국가가 처해 있는 어떠한 상황들 전반적인 그런 틀을 다 살펴본 다음에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맞춤형 전략이 결국에는 무기 성능의 고도화에 더해서 뭐 외교라든지 뭐 다른 산업 협력을 통한 어떤 교류의 더 활발한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근데 그게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패키지를 구비한다는 것은 사실 리스크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컨대 우리가 뭐 우리 무기를 수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데 대한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전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아, 아니면 뭐 예. 생산 시설 자체를 뭐 그쪽에 현지에 조금 더 준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 음. 양보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무기를 수출한 국가의 어떠한 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한 무기를 정말로 운영하게 될 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는가 또 이러한 또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요. 좀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뭐 주로 방산 업체들 위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좀 전략적 사고가 가미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좀 더 거시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번 뭐 나토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그리고 캐나다 수주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외교 앞으로의 과제, 뭐 방향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우리나라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을 잘 하나씩 달성해 가면 되는 것 같고요. 밖에서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변화들이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그 틀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는 데 맞춰서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다시 복잡해지고 있는 중동 정세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질서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밝은 주제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어린 왕제의 밝은 네. 모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미래전략실장 이강규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